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큐어 뉴스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것들은 제가 주말에 좀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갭 상승하는 종목을 갖다 얼른 찾아서 그것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시그널이다. 사실은 상승 중에 갭 상승이 제일 센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모르신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종목 스터디 진행할 것은 영업무역이기도 하고요. 자, 3시에는 또 여러분들하고 또 브리핑 진행하니까 그때 또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시점이 중요하겠죠. 올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뭐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시그널 자체는 좀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아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중국이 전체적으로 소비를 부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그 부분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도 보면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나온다고 하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큰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죠. 앞으로 그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들은 언제쯤 나타날까라고 생각하면 구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되는 시점은 저는 기본적인 큰 틀은 지난해 같은 경우도 영업무역을 제가 1월 초쯤에 안내해드리고 상한가 한 30% 정도 수익을 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단 한 번도 우리가 거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1월 중순이나 또 1월 말, 요 사이 정도 돼서는 영업무역이 가장 또 주가가 낮은 구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홀드고요. 클래시스, 바이넥스는 제가 일부 시간에 종목 리뷰를 다 못해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눌러서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종목 스터디니까 영업무역은 무조건 의견 자체는 조정 시 매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라든지 내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시장 컨센서스를 왜 살펴보냐 하면 그동안 뭐 때문에 주가가 빌빌했나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스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OEM 사업 부분에서 성장성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들인데 드디어 OEM 부분에서 턴어라운드가 나타난다. 이 소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스컷에 대해서는 재고도 사실 거의 다 이제 정리가 됐겠죠. 연말 되고 나면 재고떨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아니겠죠. 내년도 기대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과거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예, 매출, 뭐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이 특별히 많이 감소했잖아요. 근데 점차적으로 우상방으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섬유 의료육품에서 영업이익률 10% 유지하는 거 상당히 대단하죠.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자산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좀 잘 생각하시면서 좀 거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아주 높게 올라갈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뭐 앞으로 다가오는 경기를 살펴봐야 되는 문제긴 한데 기본적으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갖다 펼친다라고 한다 그러면 동사 같은 경우는 따라서 같이 수혜주로 움직이는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고요. 1월 달이 항상 보면 기대감 때문이라도 저점 찍고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같이 겹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하셔야 될 종목은 아니세요. 사실은 그 점을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미리 공부를 해놨다가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또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첫 번째 리포트는 이맘때쯤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맘때고요. 12월 한 제가 20며칠쯤 드렸던 것 같고요. 매수 시점은 1월 중순쯤에 잡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도 잘 나고 그래서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그때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제가 다시 여러분들과 같이 리뷰하고 있습니다. 실적 가이던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장 뭐 그때 당시에도 그랬는데 PER이 지금 어느 정도 상태냐 그러면 0.5예요. 이건 역사적 저점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생각해보면 내년도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만한 사유도 많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가 가장 안 좋았던 구간이 언제예요? 올해예요. 올해. 예, 2024년 이 중에서 이제 자전거 부분이 사실은 요즘 같은 그렇게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포츠가 돌고 그래가지고요. 어쨌든 지금 고가 자전거 부분들은 별로 인기가 별로 없어요. 제 사무실 근처에도 스카 대리점이 있는데요. 별로 뭐 손님도 없고 뭐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략 뭐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가 가장 중요한 건 주력이 뭐겠어요? OEM 수주 그 추이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 애널리스트가 가장 열심히 보는 것들은 이 수주 추이가 변하냐 안 변하냐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수주 내역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뭐든지 저는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전력 설비, 뭐 전선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수주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주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개선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히 맞겠죠. 그럼 주가도 따라서 같이 반영해 줘야 되는 게 맞겠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2022년도 같은 예를 든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근데 2025년도 같은 경우는 그때 정도 수준까지는 적어도 수주량이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영업이익률 대비해서 그대로 증가해보면 앞으로 스캇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재고자산 다 털어내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걸 계산해보면 2025년도 수준에서는 괜찮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주가 부분도 높은 구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개선되는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고요. 가이던스 나와 있는 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부분은 이제 과거보다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여기 스캇에서 잡아먹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평가를 올해 내내 잘 못 먹었죠. 특히 3쿼터에서 엄청나게 어떻게 됩니까? 예, 떨어 먹었잖아요. 예, 그거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올해 다 정리가 될 거다라는 것들 생각을 좀 하고 가야 되는, 완벽하게 정리되진 않겠죠. 그러나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OEM 부분에서 매출이 증가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수주로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들이 또 진행이 되는 그런 내용들 잘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그러면 외국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떨까? 사실은 6개월 전 것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6개월 전에는 거의 매수가 없었어요. 최근 3개월 직전 3개월 동안 외국인도 매수하고 기관도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얘들이 왜 사겠어요? 예, 수주잔고가 늘었다는 거 정확하게 좀 체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최근에 보면 중국 경기 부양 관련돼서 조금 이제 대차 정보가 좀 늘어났던 부분, 이 부분 좀 정리가 좀 되고 나면,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있고, 여기 신용거래 부분은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급량이 지금 현재 점차 양호해지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11월 들어서면서부터 양호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괜히 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밸류업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보다도 우리가 또 사야 되는 시점은 우리가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거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 예, 시그널 플레이 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배드 시그널 완벽하게 떴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배드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바로 위로 튄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올라왔잖아요. 이것도 한번 다시 백투 노멀 우리 좀 공부 좀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보면 위에서 일봉이 치고 올라올 땐 2편 크로스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좋은 시그널 같은 경우는 이런 시그널이 상당히 좋아요. 61일편 끌고 나와서 121일편까지. 그 다음 단계가 어때요? 221일편 위로 올라오고 다시 221일편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게 했는데 다른 것들이 워낙 많아서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바로 또 치고 올라가냐?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다시 수렴하는 곳이 어디겠어요? 예, 요 4만원짜리 근처 어딜 겁니다. 여기 21일평 하방에 이렇게 있겠죠. 좀 보수적으로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에 투자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4만 원 정도의 알람 걸어두고 가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글쎄요 12개월 포드로 5만 6천 원 정도를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수익률로 가는 거니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항상 뭐예요? 이렇게 구배가 존재한다라는 것들 생각해 보면 우성장으로 가는 거 나는 그래도 예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눌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나 이런 것들도 또 나타나게 되면 조금 반응은 있긴 하겠는데 그래도 지금 이 구간 안에서는 윗단에서 잡는 건 저는 네거티브하다. 그래서 21일평 아래쪽에 들어온 일본 구간과 여기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일은 없어요. 저는 10중 한 7할 정도의 확률을 이야기 드리는 건데 적어도 21일평이 이제 이렇게 존재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4만 1,000원부터 하단 그 아래쪽에서부터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일단 저는 모니터링을 할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쪽 관련된 업종에서 넘버원이 영업무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업황이 안 좋고 그럴 때는 넘버원 기업을 우리가 공략하고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얘가 움직여야지 그 다음에 한세실업도 움직이고 기타 등등도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별로 이제 이 종목은 걱정 안 하는 게 워낙 또 캐시 보유량도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또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두산에 대해서는 제가 11월 20일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리포트 해드렸고, 그래서 놀리면 잡는다라고 했는데, 이거 아무도 안 하신 것 같아.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왜 나만 했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두산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두산 관련돼서는 다른 건 다 리포트 안 하는데, 이 두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눈치껏 좀 잡으신 분이 계셨나, 계신 분이 계시면, 매수하신 분이 계시면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좀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의 자회사, 두산전자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동박 CCL, 요거, 엔비디아 블랙에 독점 공급하는 거, 요 내용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간다. 그리고 유일하게 두산에 가지고 있는 거죠. 두산전자가 야, 돈은 제일 잘 번다. 이 얘기 드렸습니다.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건 뭐 원전 때문에 또 요즘 꼬꾸라져서 빌빌하고 있고요. 두산 또 뭐 바켓하고 뭐 두산 또 로보틱스하고 또 뭐 합병하던 그것도 나가리 됐고요.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그건 없어. 그래서 얘를 유일하게 정비를 타고 가는 종목이면 틀림없습니다. 계속 홀드 의견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 한번 살펴보십시오. 좀 눌리면 이 종목은 또 잡아줘야 되는 그런 종목이면 틀림없습니다. 물론 저는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더 많은 멘트는 드리진 않겠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보유하신 분, 하고 계신 분, 제가 분명히 세게 얘기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또,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리면서 블랙에 출시가 잘 되면, 또 이거 주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분명히 드렸는데, 아쉬웠나? 아니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넥스 제가 일부 시간에 제목은 달아놓고 깜빡하고 차트 리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시그널은 뭐 지금 사실 소소합니다. 이 정도 시그널 지금 여기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면 매물 시그널이 들어오겠는데 이건 단기적인 시그널이고 지금 현재 보면 위치상 일봉의 위치상으로 생각해 보면 나쁜 위치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위치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그널 들어올 때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여기 아래쪽에 잡으신 분 같은 경우 일단 홀드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20일이 이렇게 턴이 돌아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 근데 지금 남아있는 지금 환경이나 내용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하고요. 또 생물보험법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물론 12월 달은 아니에요. 1월 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글쎄요. 1월 달에 우리가 좀 재미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좀 남겨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 하나가 얘기도 하고요. 어떻게 뭐 셀트리온 갖고 우리가 뭐 트레이딩 단기적으로 보자라고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가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 그런 또 모멘텀 가지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요.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던 그 바이오 흑자 기업들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또 한번 리스트를 체크해 보세요. 물론 이 종목은 흑자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체크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 빈 공간이 좋아서 그죠? 여기까지는 백투 노멀이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여지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구정 전까지요. 구정 넘어가면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다 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루다 인수하고요. 내년도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포트한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트레이딩 바이를 하셨나 안 하셨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강조를 드렸던 종목으로서 또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쇼폼도 올려드렸잖아요. 제가 쇼폼 올려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트레이딩 바입니다. 그건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참고해 주십시오. 그냥 비구독자분들이나 뭐 일반 분들 같은 게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뭐 괜히 올리겠습니까?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 보고 올려드리는 내용이니까 뭐 트레이딩 하실 분들 근데 철저히 요즘은 이제 시그널 플레이 하자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최근에 보면 시그널이 나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살짝 뭐 매물이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항상 매물턱이 들어오면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그널이 뭐 배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여러분 알잖아 VT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APR 이런 것들이 주가가 괜찮다. 주변을 탁탁 살펴보세요. 그런데 그거 괜찮잖아. 그러면 이것도 홀드 해줘야죠. 또 어떤 바람이 불지 모르니까요. 저는 일단은 여기 요까지는 봐야지. 단기 차익물 나오려 그러면 수익률로 보면 여기까지 올라와야죠. 기본 수익률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42,500원에서 여러분 한 10% 해봤자 4,250원 해봤자 얼마입니까? 그래야 뭐 49,000원 이 정도, 47,000원 이 정도잖아요. 그 10% 먹으려고 이거 들어왔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15, 20% 보려고 그러면 여기거든.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꼭지점은 여기다. 그래서 꼭지점 댄스 치려고 그러면 주가적으로 5만원에서 52,500원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지금 현재 구간으로서는 홀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그널이 배다하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그러면 의도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구간에서 쭉 늘리고 들어와서 여기서 이거는 사실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실수야? 아니잖아. 이때는 이게 뭐 탄핵 구간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실제로 아주 극히 정상적인 구간에서 공략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단기물 나오시는 분들 같으면 좀 던질 수 있으나 여기서 물량 들어온 내용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단기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분명히 아니다. 끝까지 좀 조일 분들은 조일 분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턱이 여기잖아.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은 3달째 되거든. 그러면 이분은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 차익물 구간은 여기 121과 61평 교차되는 고정 근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또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고요. 머니케어 뉴스,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하고 늘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